자, 무리함수 평가지. 이번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하겠습니다. 다만 계산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수가 되도록 분모 루트 안에 있는 600x는 0보다 커야 하고 분자에 있는 루트 안의 식 x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아마 여기에 등호를 넣었거나 혹은 여기에 등호를 넣지 않아서 틀린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번 fx 분모 유리화하면 루트 x 플러스 1에 빼기 루트 x가 되죠. 넣어보면 1 넣었을 때의 값과 99를 넣었을 때의 값에서만 남는 게 생기고 나머지 다 사라지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3번 정의역이 다음과 같다. 치역은 무리함수 2분의 5,3에서 시작해서 왼쪽 위를 향해 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일 때랑 a일 때 끊어서 봤을 때 함수값이 요때 b가 될 거고 요때 4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용하면 a, b 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y는 a 루트 x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y축 대칭이동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자,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했다는 얘기인데 그 뭐 x에다가 뭘 대입하고 또 뭐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해도 나가도 되고 아니면 시작점만 보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거 이렇게 가볼까요? 근데 a는 요 밖에 있는 거니까 안에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a가 음수일 수 있는 거잖아요. a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무리함수였다면 얘를 제곱해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끌고 가버리면 안 되죠. 얘는 이렇게 가야 되죠.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보고 루트에 9에 2-x고 플러스 4잖아요. 이렇게 될 거죠. 여기 3이 밖에 나오는데 평행이동할 때는 변하는 게 없고 y축 대칭할 때는 우리 x에 마이너스 x만 넣다 보니까 3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a는 3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 시킬 때 x에 x 빼기 m 넣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y축 대칭을 시키면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기 때문에 근호 안의 식은 얘랑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m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플러스 4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n은 4였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기왕 나온 김에 답을 확인해 보면 3, 4, 마이너스 2니까 5번이 정답이었겠네요. 6번 fx의 역함수 gx를 할 때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은 y는 x하고 만나는 점 생각하면 되고 3,5에서 만났다. 자, 이 말은 f의 3이 5이기도 하면서 g의 3이 5이기도 하잖아요. 그 말은 f의 5가 3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을 이용해서 ab를 구하고 ab를 구하면 f5도 구할 수 있다. 6번은 다음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일단은 앞부분을 냅두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 빼기 3 더하기 3 그래서 둘이 통분하면 통분할 때 둘이 곱하기를 하면 x 플러스 8에 빼기 9가 돼서 결국 x 마이너스 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 x 마이너스 1인데 맨 첫 번째 나온 분수식도 분모가 x 빼기 1이니까 통분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뒷부분만 생각해 보면 x 빼기 1분의 루트의 x 더하기 8 더하기 3에서 빼기 루트의 x 더하기 8 더하기 3이 되어서 6만 남겠네요. 그래서 저 준식은 x 빼기 1분의 7이 됩니다. 그럼 정수가 되려고 하려면 x 빼기 1이 7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또 x는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분모는 양수이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갑시다. 앞에는 7번은 다음 그래프가 1, 2, 3, 4분면만 지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2a 콤마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를 향해 가니까 1, 4분면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 좌표, 즉 마이너스 2a라는 x좌표가 음수여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양수였다면 2, 4분면이나 3, 4분면 절대로 지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2가 음수이면서 음수다 하더라도 음수면 이 좌표 자체가 시작점 좌표 자체가 3, 4분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2, 4분면은 안 지날 수도 있잖아요. 2, 4분면도 지나게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x가 0일 때의 함수값, 즉 이 y절편. y절편이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2, 4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0보다 커야지 2, 4분면을 지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4, 4분면은 자동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 가 0보다 작으면서 x에 0 넣었을 때의 y값, 그것이 y절편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정수에 의해 최소값 구해주면 됩니다. 목이 안 좋네요. 자, 두 곡선이 있습니다.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두 곡선을 보시면 마이너스의 K의 x 더하기 3 플러스 6이고 두 번째 거는 루트의 마이너스 K의 x 빼기 3 빼기 6이네요. 시작점이 마이너스 3,6이고 시작점이 3, 마이너스 6입니다. 자, 3, 마이너스 6에서 3, 마이너스 6에서 출발하는 아래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k는 현재 부호를 알 수 없죠. 하지만 일단 위를 향해 가는 건 맞습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건데 경우가 두 가지가 나뉘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아래로 가는 건 확실한데 다르죠. 그런데 얘가 오른쪽을 향해 간다면 얘는 왼쪽을 향해 가야 되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쓴 대로 저렇게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래의 그래프는 오른쪽 위를 향해 가야 됩니다. 이 그래프 마이너스 3,6에서 시작하는 그래프는 왼쪽 아래를 향해 가야 됩니다. 이러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알아차렸으면 더 좋고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다면 바로 이 둘의 관계입니다. 매우 비슷하게 생긴 이 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단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죠. 무슨 뜻입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 아랫부분을 k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죠. k로 바꿨다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즉 x의 부호만 반대입니다. x에 마이너스 x 대입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 두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가고 여기서 위로 갔을 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마이너스 3,6에서 출발하는 이 아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럼 얘는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해도 아직 만나진 않지만 만날 여지를 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만날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원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얘도 원점 지나가야 되죠. 왜? 이 점을 원점 대칭한 건 원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내려와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데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물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3,6에서 출발해서 K, X 앞에 개수가 K라서 오른쪽을 향해 간다라고 했는데 걔가 최대가 되면 될수록 커지죠. 모양이 커브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많이 뻗어나갑니다. 그 뻗어나갈 때 K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 K가 커졌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최대한 멀리 가면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첫 번째 그래프가 3, 마이너스 6을 지난다면 얘가 3, 마이너스 6을 지난다면 아래 그래프는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3,-6에서 출발해서 얘가 3,-6을 지나면 아래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마이너스 3,6을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가 만약 이거보다 더 아래를 지나가서 K가 더 커지면 이렇게 지나간다면 얘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K 최대값은 첫 번째 그래프가 3,-6을 지날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 이 식에 3,-6을 대입했을 때의 K값, 그게 최대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9번 가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있다.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죠. 이게 RPM 본교재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의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일단 정해진 함수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봅니다.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점근선 x는 1, y는 마이너스 1. 점근선 교점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마이너스 1분의 3, 0일 때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원래 그려지는 함수죠. 근데 이거보다 작다일 때만 그려라 했으니까 요렇게까지만 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워야 됩니다. 그 다음 본 무리함수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무리함수는 x가 0 이상일 때만 그려라 라고 했는데 얘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인 점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야 되는데 단 x가 0 이상일 때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그래프가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래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 아래를 향해 뻗어나가야 되는데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나뉘어지겠죠.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겠죠. 계속 뻗어나가면 이렇게 가겠죠. 물론 x가 0 이상이니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다음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여서 오른쪽 아래를 향해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치역이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 부분부터 출발하더라도 x가 0 이상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생겨버리겠죠. 이만큼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 어디죠?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래프만 그려져야 하므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0일 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다만 나 조건을 보면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으면 그 정의요건수가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요건수 두 개 다른 게 들어가면 함수 값이 다른 게 나온다. 1대1 함수의 정의죠. 즉 1대1 함수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출발한 이 함수가 무리함수가 0에서 마이너스 3을 지나서 이렇게 가서 물론 이 부분은 실제로는 함수 그래프가 아니고 실제 부분만 그려주면 얘는 이렇게 왔고 무리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함수 값들만 치역으로 가지고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될까요? 예. 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다음 무리함수는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 값을 가져야 합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즉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 값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루트 a가 4, a는 16이 되겠죠. a가 16인데 f3 곱하기 fk가 9가 된다고 했는데 f3은 얼마입니까? f3은 요 무리함수 정의역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f3은 4 곱하기 a 1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f3이 마이너스 7이면 fk가 얼마입니까? fk는 마이너스 7분의 9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fk가 마이너스 7분의 9가 되는 k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고 마이너스 k 7분의 9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7분의 9는 어디 있을까요? 마이너스 3보다는 위쪽에 여기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7분의 9겠죠. 이게 뭐야 이거. 여기 마이너스 7분의 9가 있겠죠. 즉 여기서
여기가 k 값이겠죠. 그럼 이 k 값은 바로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거죠. 저 유리함수에 k를 대입했을 때 k 빼기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분의 9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디에 k를 넣어야 되는지 이 함수인지 이 함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래프로 판단한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면 된다. 자,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해한 학생들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린다. 두 번째, 무리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생각해 본다. 조건들은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모든 값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건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혹은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중첩돼도 가능하긴 한데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첩되면 안 된다는 게 나 조건입니다. 1대1 함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도 없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이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함수가 x가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알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접근해 가시면 됩니다. 10번 가봅시다. 다음 무리함수와 역함수 그래프 사이 교점거리. 자, 다음 무리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이고 역함수하고의 두 교점은 y는 xy의 두 교점이며 그 거리가 2루트 2라는 말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fx라는 저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 방정식 세웁니다. 즉 루트에 4x 빼기 a 플러스 1은 x 세운 다음에 1을 이항시켜서 1로 보내주고요.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 4x 빼기 a는 x-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요점의 x좌표 알파, 요점의 x좌표가 베타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 알파와 베타 두 근의 차가 2임을 이용합니다. 두 근의 차가 2임을 이용해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세요. 11번. a가 1보다 크다라는 집합인데 a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다. 하나는 유리함수, 하나는 무리함수다. 자, f 인버스의 4가 a이므로 f의 a는 4이다.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고요. 다음 함수에는 이 함수의 합성함수는 f 인버스가 먼저 나와서 f랑 사라지겠죠. 따라서 g 인버스의 f가 이건 b다. f의 2 계산할 수 있고요. 그걸 g 인버스의 k라고 두면 k가 b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GB가 K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11번 아마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12번을 가볼까요? 12번 다음 함수 fx x가 0 이상이었다면 fx는 루트 4x였겠네요. 만약 x가 음수였다면 fx는 루트 마이너스 6x였겠죠. 어쨌든 둘 다 시작점은 0,0이니까 연결이 되는 함수입니다. 0,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고 얘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 게 fx인데 g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y절편이 k인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내려오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이렇게 접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겠죠. 접하는 순간을 지나면 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오다가 그러다가 이 0,0을 지나는 순간에 다시 두 점으로 회귀해 버립니다. 따라서 그 범위의 a 값과 b 값은 언제 가질까요? 바로 접하는 순간과 접하는 순간보다 k 값이 작고 그 다음에 0,0을 지나는 순간에 k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 자, 13번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자,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점 3,2. 조금 성의 있게 노트에다가 잘 그려봅시다. 출발하는데 왼쪽 위를 향해 갑니다. x가 0일 때는 2 더하기 루트 3의 값을 가지겠네요. 3보다 조금 크죠? 3.7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를 점근선으로 가지고요. y는 0. 그러면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때 양수 사이므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앤데 3이상에 대해서만 그려라 했으니까 3일 때 얼마를 가지는지 계산해 보죠. 3을 집어넣으면 4, 3,4 여기에 출발을 합니다. 잠깐 여기는 빵꾸를 뚫어야 되네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3,4 여기 색칠해 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점근선이 x축이 되죠. 점근선이 x축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둘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는 보니까 0하고 2 사이에서 잡았네요. 여기서 0하고 2 사이에. 그래서 A가 여기 있으면 B는 이쯤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항상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 봅시다. hx는 fx의 x가 3보다 작을 때의 그 함수를 hx라고 지금 이름을 잡아준 거네요. 얘가 hx죠. 근데 hx는 역함수가 존재하네. 예, 무리함수 x 3보다 작을 때 1대1 대응이 되므로 역함수 존재하죠. 우리 무리함수 역함수 존재해서 구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인데, 니은 f 합성 f라는 함수에다가 a를 넣은 값과 b를 넣은 값을 비교했더니 좌변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넣어봅시다.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래프상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a를 f 함수에 넣어봅시다. a를 f 함수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b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요 함수 값을 가지겠죠. 즉 a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fa가 b를 넣었을 때 함수 값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름을 좀 지어줍시다. 이건 k, 이건 l이라 합시다. 그래서 k는 l보다 큽니다. 그런데 fa를 f에 또 넣죠. 즉 fk라는 걸 조사해야 되고 fb를 또 f에 또 넣죠. 즉 fl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럼 fk를 넣어야 되는데, 자, a를 넣었을 때 함수값 k인데 이 k가 다시 f 함수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 k를 x축 위에서 다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넣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k는 어디쯤 있을까요? k는 이 무리함수의 y절편보다 아래에 있고 2보다는 위에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죠. 이 무리함수의 y절편이 아까 2 더하기 루트 3. 그러면 k와 l은 어떤 관계에 있냐? k보다는 l이 작은데 l이 아무리 작아도 2보다는 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보다 큰 쪽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2보다 크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3이 중요하겠죠. 3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3이 어디 있느냐? 3을 좀 확인해 봅시다. fx 이 함수가 y 값이 3 되는 순간, 그건 네가 1 되는 순간, 네가 1 되는 순간은 x가 2 되는 순간이죠. x가 2 되는 순간인데 x가 2일 때 여기가 바로 3 되는 순간이죠. 즉 k, l 둘 다 3보다 큽니다. 그래서 3보다 크다는 걸 그래프와 저 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둘 다 뭐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2 더하기 루트 3보다는 작은 건데 여기는 의미가 없어 보이고 3보다 크다는 게 중요합니다. 3보다 큰 곳에 l이 하나 있으면 그보다 오른쪽에 k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l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죠? l이 더 크죠. fl이 더 큽니다. fl이 더 크다는 건 처음에 b를 넣은 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되겠죠. b를 넣었을 때 더 크다. 이거는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디귿. 방정식 이것의 양의 실근이 한 개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은 7이다. 자, 저 방정식은 fx, y는 fx와 y는 k 둘의 교점인데 교점에 양의 실근이므로 교점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교점 중에서 1사분면이랄까요? 1사분면. 왜 1사분면입니까? 4사분면에서는 교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1사분면의 교점 중 1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점의 x좌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제가 한번 꺼봅니다. y는 k가 이런 애잖아요. y는 k를 껐습니다. 그때 양의 실근 바로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양의 실근이 지금처럼 두 개 존재하면 안 되고 한 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걸 한 개 존재하도록 꺼 바라는 거죠. 어떻게 한 개 존재하게 끌 수 있을까요? 한 개 존재하게 끊는 방법. 양의 실근이 한 개 존재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위에 있을 때는 여기 끄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 양의 실근 한 개 존재하죠. 왼쪽에서 만난 이것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때 이 k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여기가 3,4였잖아요. 그러니까 k가 4였겠죠. 4. 자연수 k 일단 4한 개 잡았습니다. 그럼 4보다 작은 거 3도 가능할까요? 아까 여기 3이었죠. 근데 3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두 곳에서 만나죠. 그건 안 되겠죠. 이거는 안 돼요. 그럼 2는 어떻습니까? 2 괜찮습니까? 여기 빵꾸 뚫려 있죠. 그러면 양의 실근 한 개밖에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k는 2도 포함됩니다. 1은 어떻습니까? 1. 여기에 아예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도 괜찮은 거죠. k는 1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자연수는 1, 2, 4가 있습니다. 그러면 7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과 띠것이 맞습니다. 14번을 봅시다. 곡선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3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 1,3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해 증가하는 애가 있는데 이 위에 어떤 두 점 pq가 있고 pq에 선분을 껐는데 그 중점을 잡았더니 여기가 y는 6이었다는 겁니다. 이 중점 좌표가 y는 6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직선 PQ와 평행하면서 6,-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자, 그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면 결국 직선 PQ의 기울기를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Q의 기울기 알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Q 선분의 중점이 2점, 이걸 R이라 하면 중점이 2점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P와 Q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로 합시다. 알파, 베타. 그러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콤마 루트의 알파 빼기 1 더하기 3. 그 다음에 Q. 베타 콤마 루트 베타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Y좌표를 이걸로 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대로 좀 갈게요. 요만큼의 거리를 K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도 거리가 K가 되겠죠. 중점이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Y좌표를 우리 편의상 P의 Y좌표는 6 빼기 K, Q의 Y좌표는 6 플러스 K라고 잡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루트의 알파 빼기 1 더하기 3 요게 P의 Y좌표일 텐데 그게 6 빼기 K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빼기 1은 6 빼기 K의 빼기 3, 즉 3 빼기 K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6 빼기 K가 P의 Y좌표랑 일치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6 플러스 K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루트의 베타 빼기 1 더하기 3은 6 플러스 K가 되고 따라서 베타 빼기 1은 3 더하기 K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번식을 만들어 둡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번과 2번을 보시면 빼고 싶지 않습니까? 1번 빼기 2번을 하면 알파 빼기 베타는 3 빼기 K의 제곱 빼기 3 더하기 K의 제곱이 되어서 3의 제곱과 K의 제곱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9K 빼기 9K가 돼서 마이너스 18K가 반대죠. 마이너스 12K죠. 6K, 마이너스 12K.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12K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Q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뭐죠? 베타 PQ의 기울기라고 씁시다. PQ의 기울기. 기울기는 베타 빼기 알파 분의 6 더하기 K 빼기 6 빼기 K. 그게 바로 얼마입니까? 2K죠. 2K. 이게 기울기인데,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2K이므로 12K를 대입해주면 12K분의 2K.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PQ의 기울기가 6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6분의 1인데 그와 평행하면서 기울기 6분의 1인데 6,-5를 지는다 했으므로 이렇게 생긴 직선, 이게 저방정식이겠죠. 왔는 김에 계산까지 끝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상수 A와 B의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15번 가봅시다. X축 위에 점 A 마이너스 3,0이 있고 곡선 Y는 루트 2X가 있는데 그 위에 한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한 점 뭐든 잡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P를 여기도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잡고 난 뒤에는 A를 지나는 직선을 끄은 거죠. 이렇게 끄었습니다. A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끄은 거죠. 뭐 곡선 위에 P점 여기가 있으면 자, 이렇게 끄어 나갈 때 그때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직선 기울기 L의 기울기를 A, 그때 넓이를 B라 하자 했는데 언제가 제일 넓이가 최대가 됩니까? 이 삼각형의 밑변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고 높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접할 때겠죠. 그래서 접할 때 그 점을 P로 잡았을 때 요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접할 때의 기울기라는 것을 이 직선을 기울기를 A라고 한다 했고 여기 마이너스 3,0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겠죠. 이렇게 생긴 직선과 Y는 루트 2X가 접하니까 A의 X 플러스 3과 루트 2X라고 두고 양변 제곱해서 판별식 0을 이용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때 A 값 구하고 넓이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무리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래서 A, B, C 알아내서 이거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18번. 여기서 정의된 이것과 이거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자, 얘는 그림 그려봐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신나게 x는 2, y도 마이너스 2, 점근성 교점.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 0일 때 마이너스 3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어차피 3일 때만 보면 되고 x에 3 집어넣으면 1분의 0, 3일 때 0이네요. 그럼 이거 지워버립시다. 다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3 하면 되겠죠. 3일 때 0이니까 그러면 4일 때는 더 내려왔겠죠. 이렇게 됩니다. 4일 때도 구해놓을까요? 4, 얼마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잡으면 우리 함수는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y는 2루트 x 플러스 k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싶어요. 시작점은 0,0 여기서 출발하는 그런데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오른쪽 위를 향해 가잖아요. 왜 그렇지? 0,k죠. 왜 0,0이라 했죠? 0,k에서 시작하는 애죠. 0,k에서 시작해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 이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고 싶은 K 최소값. K 최소값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잖아요. 내려왔을 때. 제일 많이 내려왔을 때 결국 어디 지날 때 4,-1 지날 때가 K의 최소겠죠. 4,-1 대입하면 K값 나오겠습니다. 18번. 두 무리함수가 있다. 두 무리함수가 있으면 항상 관계를 살펴라. 관계 봅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됐네. 그 다음에 3인데 마이너스 3? 이거는 부호가 바뀌었나 봤더니 전체 부호가 바뀐 건 아니죠. 전체 부호가 바뀌었으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대칭시킨 건 아니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 이거는 y축 대칭을 시키긴 시켰어. 하지만 x축 대칭을 시킨 건 아닙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첫 번째 fx는 4,3이에요. 시작점 4,3에서 왼쪽 위를 향해 가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5가 됩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얘는 어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해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식으로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위를 향해 갑니다.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데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프 모양이 0별로네요. 여기 약간 내립시다. 여기 이렇게 얘는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딘가 지나가겠죠.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겨 먹고 마이너스 4하고 4 이렇게 꺼서 이 넓이 구하세요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 우리 y축 평행이동했네 그러면 이만큼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얘도 그게 필요해. 실제로 이제 감이 좋은 친구들은 일단 이런 걸 볼 거예요. 이만큼 잘라서 이걸 여기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왜 맞아요? 바로 얘들의 관계가 먼저 y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를 출발시켜 볼까요?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시킨 그래프는 이렇게 지났겠죠. 이렇게. 이 파란색 그래프는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어떻게 했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래서 여기가 5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다 6만큼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요 색칠된 이 영역도 이 형광펜 색칠된 영역도 y축 대칭시키면 뭐가 되죠? 얘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y축 방향으로 6만큼 내려주면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 길이 얼마입니까? 이건 8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죠? 6인가요? 8, 6, 4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항상 관계를 좀 살펴라. 자, 마지막 19, 20번은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대부분 접근을 못했을 텐데 이 해설을 보는 학생들은 반드시 직접 풀어보시고 19번, 20번 풀어보시고 자기 풀이랑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19번은 어렵지 않겠네요. 보니까 역함수 쉽게 구할 수 있죠. y는 2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래프 정의역을 생각해 보면 정의역은 x는 1 이하죠. 이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y 플러스 2 이항시키고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됐죠. 그리고 x와 y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gx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gx는 이렇다. 한번 써줍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x가 1이하이기 때문에 y가 1이하가 되죠. y가 1이하.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얘의 치역이 어떻게 되죠? 얘는 치역이 마이너스 2 이상이 되죠.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써줍시다. 요거를 지워버리고 요걸 쓰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런데 그걸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는 kx제곱 그래프가 일부와 겹쳐진다. 자, 2차 함수끼리 일부만 겹쳐지고 일부는 안 겹쳐지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세상에. 2차 함수 그래프가 겹쳐졌다. 조금이라도 겹쳐졌다. 일부가 겹쳐졌다. 그러니까 점 한 개에서 만난 게 아니라 점 한 개가 아니라 점 두 개 이상 그러나요? 연속한 구간에서 겹쳐졌다는 것은 두 함수의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함수 그래프가 같다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 그래프는 0,0을 꼭지점으로 하는데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을 0,0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합니다. 즉 P가 2고 Q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19번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거 왜 또 있어 진짜 이상하네. 아, 이거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봅시다. 양수 A에 대하여 직선 X는 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여기 A 있고 뭐 이렇게 끊고 또 끊고 꺼서 어쩌고 저쩌고 라고 했는데 정사각형 된다. 그래서 그림이 알려주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줬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어야겠지만 크게 봤을 때 그림에 있는 내용이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도 쉬운 문제네요. 마침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평가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로서는 사실은 2차 함수가 무리함수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연습하는 데 도움도 되겠습니다. 일단 A의 좌표는 A, 0입니다. B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X좌표는 A고 Y좌표는 루트의 2A가 됩니다. 자, 루트의 2A가 아니죠. 멍청한 짓을. 얘죠. 4의 루트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B하고 Y좌표가 같죠. 그러니까 Y좌표가 4루트 A가 돼야 되고 Y좌표가 4루트 A라는 말은 결국 루트 16A라는 얘기인데 X에 뭐가 들어가야 도대체 루트 16A가 나오냐? C는 이 함수 위에 있잖아요. 즉 C의 X좌표를 K라고 뒀을 때 루트 2K가 루트 16A가 된다. 그럼 K를 A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B와 C는 Y좌표가 같으니 4루트 A라고 쓰고 도대체 X에 뭘 넣어야 C의 4루트 A가 나오지 생각해 보는 거죠. K라는 건 제가 굳이 설명하려고 썼는데 너무 좀 거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트 16A가 나오려면 A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8A겠죠. 쉽습니다. X에 8A 넣으면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C는 X좌표가 8A구나. 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뭐가 완성입니까? 정사각형이니까요. 정사각형이란 말은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AB 길이는 뭘로 판단하죠? AB 길이는 Y좌표로. B의 Y좌표 빼기 A의 Y좌표, 즉 4루트 A입니다. BC 길이는 뭘로 판단합니까? C의 X좌표 빼기 B의 X좌표 7A입니다. 이게 같아야 되고 A는 양수이므로 양변을 루트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즉 루트 A가 7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바로 7A이지 않습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7A는 7 곱하기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니까 A는 49분의 16이겠죠. 그래서 7분의 16 답은 기하분수이므로 23이 돼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